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미카엘. 아,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재밌는 데 데리고 간대요. 아,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하지만 아 그래요? 왜 재미없다고 하나요? 힘들고 아, 괴롭고 아, 너무 아픈데 근데 그게 그냥 귀신의 집 가듯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 남자분의 사연이에요. 남자분. 이분은 이제 그 연기 지망생인데 졸업을 하고 이제 연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왠지 자꾸 조금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제 그런 분이셨죠. 뭐 남들은 막 적극적으로 뭘 하고 하는데 자기도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힘들고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좀 꽉 막힌 느낌.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본업이 아닌 자꾸 이런 명상이나 영성 이런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서 그 힘든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의 부모님이 두 분 다 너무 센 분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 분이 센 분이었고 세보다 보니까 둘이 또 엄청나게 싸워대셨고 그리고 또 두 분의 교육열이 또 엄청 났고요. 그래서 그렇게 센 두 분이 이렇게 했으니 뭐 어쨌겠어요. 뭐 아버지는 뭐 그냥 뭐 폭언 폭력이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어머니도 대단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나 시험지 같은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눈앞에서 막 찢어버리고 던지고 뭐 막 그랬대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무슨 연극 체험 동아리 같은 걸 했나 봐요. 아, 이걸 해보니까 막 갑자기 이게 너무 막 희열감, 나를 이렇게 해방되는 이런 걸 느낀 거죠. 이 엄청난 해방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나를 막 표현하게 됐으니까. 꽉 막힌 게 뻥 터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연기 전공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상 그렇게 졸업해서 실제 이제 활동하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사실 이제 저한테 남자분들이 오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거의 뭐 7, 80%는 다 여자분이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 보시는 분들이 자꾸 이제 왜 남자 메시지는 없냐.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남자분의 귀한 메시지인데 이분이 꽤 좀 연극을 좀 해서 그런지 몰입을 되게 잘하셨어요. 잘해가지고 이제 미카엘 수호천사의 이 얘기를 좀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를 이제 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듣다가 좀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싶으면 제가 이렇게 중간에 메시지를 끊고 설명하고 다시 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쭉 들을 수도 있는데 오늘 하면서 느낌 따라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어색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 메시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아까 또 그 장면이에요. 어떤 장면? 또 강당이네. 강당 좋아요. 너무 신명나게 하고 신명나게. 아우, 너무나 멋진 표현이네요. 자, 이제 이렇게 신명나는 강연을 잘 마무리하고 보니 객석에 20살의 씨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축 처져 있어요. 축 처져 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미래의 당신의 기분 어때요? 예뻐 보여. 예뻐 보여요. 그래요. 맞아요. 그 느낌입니다. 직접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네. 좋아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 방황이 다 재산이 돼. 그게 다 너의 스토리가 돼.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기감을 줄 것 같은데.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더 휩쓸려도 돼. 더 몰라도 돼. 더 아파하고 더 고뇌해도 돼. 그게 재미야. 그게 재밌는 거야. 그거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이랬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나도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 도움 많이 됐어요 하면서 그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듣고 아주 귀 기울여서 듣고 기뻐하고 그랬다가 얼마나 재밌는데. 그게 다 재료야. 그게 다 소스야. 그래요. 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씨는 굉장히 축 처져 있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현재 씨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하지. 당연해. 왜 당연할까요?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래. 다들 그래. 아, 누가 처음부터 다 알아. 아하. 다 그냥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야. 그래요. 너무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많을 거예요. 용감하게 경험했네. 아, 어떤 걸 그렇게 용감하게 경험한 것 같아요? 막 대들기도 하고 아하. 이것저것 남들은 다 이상한 데 빠졌다고 하는데 막 가서 경험하고 부딪히고 진짜 용감하게 했네.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걸 얻었을까요? 많이 깨지고 그러면서 겸손함을 배우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그 지난 시절을 들어보면 너무나 그 자신을 억누르고 제한해야 했던 그런 좀 부모님과의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은 씨에게 어떤 의미고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없었으면 안 됐구나. 왜 안 됐을까요?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이런 걸 찾아다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없으면 깊어지지가 않아. 뭐가요? 깊어지지 않는다? 네. 아, 그랬던 거였군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을지도 모를 부모님과의 그 애증이나 상처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승화시켜. 승화, 좋아요. 계속 느껴봐. 느껴라. 아,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경험하고.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씨는 연기를 하면서도 뭔가 조금 막막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생각을 피워. 좋아요. 그냥 가봐. 막 해봐 막.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막 재밌을 것 같으면 발부터 들이밀어 와봐. 그러다 보면 하나씩 만나네.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밀어. 좋아요,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이 연기 일은 우리 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삶을 배우는 것 같아. 아하, 그래요. 그리고 또 현재 그 영성을 추구하는 모습도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만해도 돼. 아,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 그만해도 돼. 좋아요. 삶이 곧 영성이야. 아하,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분별을 내려놓고 음흠. 그냥 경험하는 거. 경험한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게임하듯이. 게임하듯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괴롭고. 그렇게 즐겁게 게임하듯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 지나간다. 아, 물론 너무 힘들겠지만, 음, 너무 아프겠지만, 다 지나가니까 그냥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그냥 푹 느껴줘. 음미해줘. 음미해줘. 좋아요. 이렇게 다 느끼고 음미하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화돼. 네? 정화돼. 정화된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넘어질 거야. 아, 또 걸릴 거야. 또 그래요. 애초에 이런 괴로움은 어떻게 선택하게 된 걸까요? 계속 안 보니까. 안 본다? 뭘 안 보니까요? 나를 안 보니까. 나를. 여기서 나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아하. 여기까지 이제 개인적인 주제였고요. 여기도 시작부터 너무 좋지 않았어요? 자, 일단 이런 거예요. 이분이 연기 지망생인데 뭔가 연기로서 너무 방황하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데 미래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스스로 놀란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이 느낌? 왜 내가 강연을 하고 있지 하면서도 또 막상 그 장면에 몰입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즐겁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그 강연하는 모습에서 희열을 느끼는 장면에서 이거 너무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초에 처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동안 억누렸던 것들이 해방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연기를 시작했던 건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분이 정말 왜 연기가 나한테 맞나 고민했던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영성을 추구했고 그랬는데 그 미래에서 그 강연하는 모습이 그것들을 다 조합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쨌든 연기적인 측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인생에 대한 고찰,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성적인 관심도 있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 수많은 방황의 시간을 가졌었던 거고, 이 세 가지가 딱 한 자리에 만나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강연하는 모습.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딱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방황하는 게 너의 스토리가 된다고, 재산이 된다고, 이런 혼란이 재료가 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더 휩쓸려도 돼, 더 몰라도 돼, 더 아파하고 고민해도 돼. 그게 재미야. 그게 재밌는 거야.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실제 경험담, 체험담만큼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게 된 거고. 근데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강연하는 그 행복한 미래 내가 현재 나를 딱 봤을 때 축 처져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축 처져 있는 모습.
그래서 그런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예뻐 보인다. 그 모습도 예뻐 보인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반응을 참 많이 봐요. 그 행복한 미래의 내가 아직도 괴로운 현재의 나를 봤을 때 그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을 느끼죠. 굉장히 안타깝죠. 힘들어하는 현재의 모습에. 그런데 그 모습 자체도 예쁘다. 괜찮다. 귀엽다. 이런 반응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자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괴로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너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정말 그 슈퍼에서 먹고 싶었던 뭐 과자 하나가 갑자기 오늘 사러 가는데 없었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친구랑 잘 놀던 친구가 갑자기 뭐 오늘 하루 안 나왔다든가, 뭐 이런 걸로 너무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아이들. 근데 그걸 보는 부모나 어른의 입장에선 이쁘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런 느낌. 지금 이분은 정말 괴로워서 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상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부모님에게 억압되는 게, 이런 게 없었으면 안 됐구나,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이런 걸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깊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승화시켜봐라, 느껴봐라, 다 지나간다, 이런 말을 하고, 또 이제 그 영성, 지금 이 사람이 자꾸 너무 괴로우니까 영성을 자꾸 찾는데 그만해도 된다. 자기도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만해도 돼. 삶이 곧 영성이야. 그래요. 분별을 내려놓고 그냥 경험하는 거 참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를 공개를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공통 질문을 좀 하고 후배들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미카엘 소천사님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쭉 한번 이어볼게요.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의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을요. 사랑? 네. 사랑하라고? 네. 모든 걸 다 사랑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이 잘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요? 다 받아들이는 거. 그냥 길에 갈 때 나무나 바람이나 땅이나 새나 그런 거 느끼고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 느낌인데, 그리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그냥 얘기 나누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삶이 너무나 뭐랄까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이 방황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해 주시고 싶으세요?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 살려고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간대. 그게 안 되면 넘어진대요. 그리고 방황한다는데. 그렇군요. 그래, 그럼 어떤 마음 자세로 사는 게 좋을까요? 힘을 빼래요. 힘을 빼라. 조금 덜 해도 되고, 조금 게으름 피워도 되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막 불에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목표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럴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지절로 되는 거래요. 그래요. 그래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력한다라는 게
힘쓰지 않고 아하. 애쓰지 않고 아하.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 숨 쉬듯이 하는 거. 아유,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요. 사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애쓰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대요. 아, 내맡기고. 좋아요. 근데 물론 불안하겠지만 헷갈리고 방황하고 이게 내 길이 맞나 고민하겠지만 그냥 마음을 편히 먹으면 언젠가는 찾아온다. 아, 파랑새가 찾아오듯이. 아하.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삶이 너무나 좀 괴로워서, 좀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너무 미안한데 계속 기다리래요. 아, 뭘 기다리라는 걸까요? 때를 기다리라. 지나갈 때가 온다.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운 시절을 잘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마음이 편안한 게 먼저. 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고 그냥 스스로한테 되뇌라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들이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불안과 두려움도 경험하래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나쁘다라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 음미하래요. 음미하라. 그렇군요. 거부하지 말라는 거군요. 네.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을 좀 막을 수 있게 된다는 걸까요? 네? 실제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걸 좀 막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일까요? 막을 수는 없는데 음? 올 일은 오는데 음? 근데 그것 또한 다 재밌는 경험이었대요. 재밌는. 그렇군요. 그래요. 그래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걸까요? 균형. 균형. 무엇의 균형을 말하는 걸까요?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미카엘. 아, 그러세요. 좋아요. 자, 우리 미카엘님은 우리 연지와 어떤 관계인가요? 친구래요. 친구. 그렇군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그냥 재밌는데 데리고 간대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를 미카엘님은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하나요? 네. 아, 그래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으신가 봐요? 네. 아하,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미카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재밌는데 데리고 간대요. 아,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하지만 아, 그래요? 왜 재미없다고 하나요? 힘들고 아, 괴롭고 너무 아픈데 아, 근데 그게 그냥 귀신의 집 가듯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재밌는 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놀러 왔으니까. 놀러 왔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혹시 미카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라. 개인주의. 뭐 자기 것만 가지려고 이빨만 드러내고 살지 말아요. 아, 그렇군요. 내 스스로가 개인주의에 빠졌다는 걸 알려면, 자각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정을 보래요. 감정을 보라. 어떤 감정을 봐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버려 둬요. 아, 왜요? 그 사람의 때가 되면 바뀐대요. 아,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주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안아주고 음, 안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음흠, 그 사람 눈 맞춰주고 음흠. 그게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녹이나 봐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요청받으면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도 느껴도 된대요. 아, 부담도 느끼고 음,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음흠,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면 음흠, 잠깐 쉬었다 와도 된다. 좋아요, 좋아요. 꼭 다 들어줄 필요 없대요. 그렇군요. 그래요. 혹시 지금 이 혼란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거밖에 답이 없는데 아, 그렇군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음, 그리고 귀를 좀 더 기울이는 거 귀. 누구에게 귀를 더 기울여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가장.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는 저에게 전화만은 따로 없이고요. 선생님 덕분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대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제가 더 노력하거나 주의할 것도 있을까요? 너무 사람들이 두렵지 않게 긴장을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렵지 않게. 네. 어떤 두려움을 풀어줘야 할까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음,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 의심이 많대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잘 알겠고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 남은 삶을 살 우리 현재 씨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 좋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요. 음,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너 도와준다. 좋아요. 우리 씨가 미카엘님을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하면서 살면 된대요. 좋아요. 그래요. 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감사일까요? 그냥 내 몸이 있음에 감사하고 음, 바람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음,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음, 그냥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음, 느껴지는 날이 온대. 그렇군요. 자, 이제 당신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거실이에요. 아하. 미래예요? 아니면 과거? 미래의 거실. 아, 그래요. 기분 어때요? 너무 따뜻해. 그래요. 그 따뜻함 너무나 중요한 느낌입니다. 당신에게 매우 의미 있는 느낌이에요. 그 따뜻한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시고요. 자, 이 좋은 느낌으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5.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카엘 수호천사님의 메시지가 좀 있었죠. 굉장히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은 통찰과 좀 감동을 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아까 굉장히 방황하는 연기 지망생으로서 이렇게 상담을 오셨고, 앞서 이제 개인 질의응답을 지나서 이제 오늘 공통 질문을 했는데, 이제 후배들에게 역시나 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하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걸 묘사하는 게 참 아름답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렇게 길을 갈 때나 나무나 바람이나 땅이나 그런 걸 느끼고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 느낌이고,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모든 순간순간이 다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거창하고 희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매 순간순간이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잖아요. 그죠? 너무 목표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후배들에게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라. 참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죠. 참 아둥바둥 하지 마라. 조금 덜 해도 되고 게으름 펴도 되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불나발처럼 달려들지 말라. 자꾸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 넘어지고 방황한다는 거죠. 힘이 잔뜩 들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운동할 때도 자꾸 힘 빼는 법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아니 그러면 뭐 목표를 가지는 거, 이거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 노력한다는 게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 숨 쉬듯이 하는 거.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제가 그 책 무의식의 닭을 알고 싶다, 이 책에서 제가 많이 강조한 거지만, 이게 딱 이제 그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딱 정렬이 잘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죠. 뭔가 우리는 나의 무의식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의 무의식을 강제로 끌고 가는 방향으로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애를 정말 많이 써야 됩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 쓴다든가. 그런데 이제 나의 의식과 나의 무의식이 이렇게 착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상태면 별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숨 쉬듯이 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제가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을 가장 잘 상징하는 예로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묘사도 했잖아요. 우리는 이 코끼리를 자꾸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코끼리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 쉬듯이 술술 가는 것이 노력하는 거고, 이런 목표라는 것도 저절로 되는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애를 쓰죠. 너무 애를 쓰죠.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뿐인 내 인생 망칠까봐. 남들은 저 앞서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여기서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정말 후회하게 될까봐, 정말 내 인생을 망하고 잘못된 삶을, 실패한 삶을 살게 될까봐, 바로 그 깊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다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그걸 겪어내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금 영성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도 경험하래요. 그걸 없애려고 하거나 나쁘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 음미하래요.
거부하지 말래요. 그래서 늘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오늘도 너무 이 메시지가 너무 좀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왔죠. 이제 미카엘님에 대해서 이 미카엘님에 대해서 그 역할이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을 재미있는데 데리고 간다. 그게 역할이라고. 그런데 정작 데리고 가면 사람들은 재밌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재미없다고 하지만 이 말이 너무 좀 위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귀신의 집 가듯이 재밌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 댓글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도 참 이게 좀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힘들어 하죠. 당장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냐,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냐,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냐, 그렇죠? 이게 뭐가 재밌다는 거냐, 이게.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삶은 놀이동산이라는 그 영상도 있었듯이 그냥 이 놀이동산에 우리는 그 놀이공원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놀이공원에 보면 꼭 귀신의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귀신의 집.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릴 때 그 귀신의 집 참 좋아하지 않나요? 아니, 다들 무섭고 힘들고 괴로운 거 싫다면서요. 근데 왜 다들 그렇게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흉측한 귀신이 나오는데 거기 왜 굳이 기어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게 다 체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안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그 기껏 돈 내고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데 무섭다고 입구에서 뛰쳐나와 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면, 그렇죠, 주저앉는다, 이게 말이 맞는데, 무섭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기껏 그 재미있는 체험하러 귀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막 귀신 나온다고 막 그 저리 가라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뛰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요? 돈 아까워서 또 들어가야지. 돈은 냈는데 또 들어가야죠, 그죠? 그리고 계속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그냥 짧고 곱게 지나갈 수 있는 좋은 취미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쳐버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예전에 많은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납득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삶의 진리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 왜? 그것들이 다 내 삶에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분도 그랬잖아요, 앞서서. 이 삶의 방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래에 강연하는 멋진 모습도 체험할 수 있게 된 거고,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것들, 뭐랄까, 나의 뾰족 튀어나온 것을 더 다듬을 수 있게 만드는 이 과정이 괴롭죠. 당연히 아프죠. 괴롭죠. 이런 걸 통해서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인 거고요. 사람들에게 너무 개인주의에 빠지지 말라. 너무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데 이빨만 드러내고 산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혹시 이렇게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 알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겐 그냥 안아줘라. 그 마음에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줘라.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감부터 느끼죠. 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런 부담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렇게 혼자가 아님을, 누군가 그 아픈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걸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좀 덜게 되고, 그렇게 마음을 덜게 되면 이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더 새로운 걸 추구할 수 있는 힘이 또 생기는 거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숙제를 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아라.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라. 그럼 주위 사람들도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우리 그 미카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그냥 내 몸이 있음에 감사하고, 바람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냄새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느끼는 자리 온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요. 그 김슈님이 아유 그냥 숙제 그만 달라고. 그래요. 지금 막 굉장히 힘든 상황인가 봐요. 뭐 여러 가지 비형 간염도 있고 뭐 암까지 있으신가 보네요. 뭐 또 이혼도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요. 뭐 그 지금 당장 내 손에 이렇게 뭐 가시가 박히거나 아니면 진짜 큰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말하는 게 참 쉬운 말은 아니죠. 납득이 되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걸 나한테 있으면 안 될 걸로 자꾸 밀쳐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밀쳐내기만 하면 더 크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이 나에게 뭐 합당한 괴로움인지 불합리한 괴로움인지 이런 판단은 잠깐 내려놓고 일단 생긴 일이잖아요. 그죠? 생긴 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정말 괴로운 삶을, 기구한 삶을 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꾸 이렇게 아래로 가는 선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위로 방향을 틀어가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차피 물 밑에 있는 거니까. 이게 물 밖으로 들어가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리죠. 모래시계에서 모래 하나를 움직이듯이 이렇게 하나씩 큰 성에 벽돌 하나 놓듯이 하나씩 바로 이 작은 노력이 내 운의 흐름을 아래로만 쳐박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위로 틀어 올리게 만드는지 이거를 만드는 게 바로 그 한 번의 감사와 그 한 번의 사랑과 그 한 번의 노력이라는 거. 이게 모든 메시지의 공통적인 부분이고 제가 상담하면서 그 실생활에서 삶을 극복해낸 분들의 비결이라는 거죠. 그 한 걸음, 그 한 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고 그 한 걸음을 더 그래도 나에게 손과 발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누울 자리가 있고 지나가는 공기를 마실 수 있고 하늘에 파란 하늘이 있고 이런 것들 이게 처음엔 되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삶의 흐름을 끌어올리게 된다는 거.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 삶을 어떤 변곡점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유, 오늘 좀 오래간만에 방송하니까 목이 또 잠기네요. 아유, 그래요. 우리 안주추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후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요. 이런 작은 후원들이 진짜 저에게 정말 큰 힘을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돈으로 후원하지 않더라도 영상에 좋아요 한번 누르시는 것도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잊을만 하면 이렇게 상기시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좋아요 한번 특히 이제 다른 영상에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제가 올릴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올려야 될 게 지금 거의 지금 20개가 지금 쌓여있는데 열심히 한번 편집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올려볼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상급 멤버십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공개를 할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미공개 메시지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해설방송하고 해설방송한 거에서 또 반응이 좋거나 내용이 좋았다면 또 그걸 또 편집해서 이제는 자막도 달아서 전체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 뒤에 그 상담 후기 음성 요거 듣고 이제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이게 가끔 지금 너무 나른해.
네, 그래요. 너무 잘해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줬고요. 네. 일단 오늘 좀 본인에게 인상적인 부분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중간에 미래 측면인가 하면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뭐라고 해야 되지? 놀이기구 이렇게 탄 것처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네. 그래요. 공간이 확 넓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너무 좋은 체험 하셨고요. 중간에 이제 미카엘 님이 좀 얘기해 주셨어요. 네. 혹시 어떤 모습이나 존재를 느끼셨어요? 아니요, 모습이나 존재를 느낀 건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 이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요. 근데 좋아요. 여전히 의식이 방해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맞나 아닌가, 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일단 막 배 탔는데. 그래, 너무 잘했어요. 미래 본인이 현재의 본인을 보자마자 그래도 예쁘다 그랬어요, 그죠?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좀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죠? 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네. 그 방황이 다 재산이 돼. 그게 다 너의 스토리가 돼.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이 재료가 돼서 다른 사람은 귀감이 될 것 같은데 더 휩쓸려도 돼. 더 몰라도 돼. 더 아파하고 고민해도 돼. 그게 재미야. 그게 재밌는 거야. 그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데 난 이렇게 해서 극복했어요. 이렇게 하니 나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듣고 귀비로 듣고 그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그게 다 재료야. 그게 다 소스야. 라면서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거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이런 얘기를 막상 해보고 들어보니 기분이 어떠셨어요? 좀 얼떨떨. 그죠? 그죠? 자,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혹시 미카엘의 대화가 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보내줄 마음은 없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봤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한테 좀 비슷한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용기 내서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리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강원자가 됐을 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